안녕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복습용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업 때 조금 빨라가지고 내가 잘 못 들었다, 조금 놓쳤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시면 시험에 꽤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Teen Design Tech for Improving Access. 10대가 디자인한 기술, 뭘 위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10대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발명품들을 개발을 했었다, 그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least 1 billion people, 최소한 10억 명의 사람들 또는 그러니까 이 10억 명의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냐면 15% of the world's population, 세계 인구의 15% 정도 되는 인구가 이제 10억 명인가 봐요. 이 사람들은 experience, 경험한대요. 뭐를? Some form of disability, 어떠한 형태의 장애를 경험한대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In order to fully function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즉 일상생활을 불편하지 않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They need to have the same physical and social access. 그들은 가질 필요가 있대요. 똑같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어디로의 접근이냐면 to the places, goods, and services in their communities as everyone else. 어떤 장소로의 접근, 그리고 어떤 상품으로의 접근, 서비스로의 접근을 똑같이 가질 필요가 있대요. in their communities니까 그들의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다 보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버스를 하나만 탄다고 생각을 해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리가 불편해서 탈 수 없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접근성을 똑같이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일상을 잘 살아가려면 그런 접근을 똑같이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 보시면 however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이 접근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그게 잘 되고 있다는 말일까?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댐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access라고 하는 게, 이 접근이라고 하는 게 still remains an issue,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대요. 즉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접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똑같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접근성에서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 접근성이 부족하다.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 글에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글은 뒤에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로, 이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명의 10대가 등장을 하네요. Here are two teenagers, 2명의 10대가 있어요. 어떤 10대? Who presented new inventions, 새로운 발명품들을 발표한, 새로운 발명품들을 소개한 10대가 있대요. 뭐 하기 위한 발명품이냐면 to tackle the issue, 그 이슈를 다루기 위한 발명품이래요. 여기서 그 이슈는 뭐겠어요? 접근성과 관련된 이슈겠지요. 그걸 어디서 발표했냐면 at an international science competition, 국제과학 경연대회 이런 데서 새로운 발명품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뒤에는 이 10대가 어떤 발명품을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2명의 10대 중에 첫 번째 서영이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이가 발명한 첫 번째 발명품 3D Braille Map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점자 지도였죠. Braille은 점자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While thinking about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네, 서영이겠죠. 서영이는 closed one eye, 한쪽 눈을 감고, 그리고 and successfully picked up her pencil holder, 성공적으로 뭘 집어들었어? 연필꽂이를 한번 집어들어 봤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했었죠. 한쪽 눈을 감고 연필꽂이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실패해서 성공했어. 성공적으로 들어 올렸다고 하지 successfull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연필꽂이를 집어들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서영이는 되게 훌륭한 애인 거야. 그래가지고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어요. 무엇을? That orienting herself in a 3D space 그 3차원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didn't require both eyes 두 개의 눈을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감은 채로 연필꽂이 드는 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3차원 공간 속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게 두 쪽 눈이 다 필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서영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그렇게 양쪽 눈이 다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surprised her 그녀를 놀라게 했대요. 그럼 여기서 뭐가 그녀를 놀라게 한 거예요? 그녀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가 두 개의 눈을 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거가 이 서영이를 놀라게 한 거죠. 그래서 서영이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with research 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she learned 새로 또 뭔가를 배웠나 봐요. 뭘 배웠냐면 that the brain can process 3D information 뇌가 3차원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대. 뭐 없이? without any vision 어떠한 시력 없이 시력이 없이도 3차원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구나 뇌가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t all은 전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전혀 없어도 3차원의 정보를 뇌가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이서영이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and with that 그러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the idea for a new device 새로운 장치, 새로운 기구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 기구는 누구를 위한 기구예요? For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장치에 대한 생각이 was born 태어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영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구를 한번 발명해 봐야겠다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뜻이겠죠. 여기 어법 설명 잠깐만 해볼게요. 요렇게 네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명사가 하나 있고 옆에 이런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런 거 다 수식하려고 붙은 거잖아. 이런 거 다 제껴요. 제끼고 지금 요만큼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 요만큼 다 안 나왔어. 그죠? 동사가 지금 여기 나왔네요. 근데 우리 동사에는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 수위치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was 단수 동사가 쓰였어요. 그죠? 단수 동사가 쓰인 이유는 여기 수식어 다 제끼고 남은 요 하나도 묶이지 않은 요 the 아이디어 명사 단수 명사죠. 요거에 맞춰가지고 단수인 주어에 맞춰가지고 단수 동사인 was가 쓰였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who have lost sight,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시각장애인들은 요거 those who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했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시각장애인들은 get 얻어요. 뭐를? Their spatial information, 그들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뭐로부터? Mainly from touch, 주로 촉각으로부터 얻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을 잃었으니까 시각으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로 촉각을 통해서 공간적인 정보를 얻는데요. Not vision, 시각이 아니라. 되실까요, 여기까지? 이런 3차원 공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어떤 내 주변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런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시각이 아니라 촉각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렇게 얻는다 시각장애인들은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She based her new navigation device on this fact. 그녀는 베이스 기반을 두다 라는 뜻이고요. base A on B 이렇게 쓰면 A의 기반을 B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A의 기반을 B에 두다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그녀는 이 서영이겠죠. 서영이는 자기의 새로운 무슨 장치? 길 찾는 장치, 내비게이션 장치를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해냈나봐요. 만들어냈나봐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은 뭐겠어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은 잘 안 보이니? 여기서 이러한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이 잃은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촉각으로부터 얻어 시각이 아니라 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defect로 지칭을 한 거겠죠? 아무도 없는데 막 물어봐요, 그죠? 원래 이런 거야. 어이없어. 계속해볼게요. 아무튼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이 아니라 촉각으로부터 공간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성인가 알게 됐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가 새로운 내비게이션 디바이스, 길 알려주는 장치를 생각을 해내고 만들어냈나 봐요. This little device, 이 작은 장치는 sends a beam of infrared light, 무슨 빛을 보낸대요? 적외선 빛의 이 빔을 쏜대요. 빔을 보낸대요. 뭐 하려고? To gather 3D information. 3차원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적외선 빛을 쏜대요. 근데 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about what may lie around the user. 그 사용자 주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3차원 정보를 모으려고 적외선 빛을 쏜대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근데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걸 포함할 수 있냐면 including walls and furniture, 벽이랑 가구를 포함할 수 있대요. furniture, 가구라는 뜻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이제 벽, 가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벽, 가구가 있는데 우리는 눈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가구가 있어, 뭐 벽이 있어 하면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시각이 없어, 눈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러면은 가다가 벽에 땅 부딪힌다거나 가구에 땅 부딪힌다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같은 이 사용자의 주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 즉 장애물에 대한 3차원의 정보를 모으려고 적외선 빛을 쏜다고 합니다. 내용 되실까요? 여기 우리 what에 대한 설명 잠깐 할게요. 요 what이 이끄는 요 명사절 덩어리,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친구였어요. 명사 덩어리를 이끄는 친구였는데 해석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었지요. 하는 것. 이 친구는 명사절 덩어리를 이끄는 대장이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이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관계대명사 여러 번 했지만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특이해가지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지가 먹었어요. 지가 먹었다 보니까 보통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이 what 같은 경우는 지가 선행사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what은 이 명사절 덩어리를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영어에서 명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혹은 보어 자리, 이런 자리들을 올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이 문장에서는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놓였네요. 그죠? 이 about이라고 하는 친구는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앞에 선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지가 먹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앞에 보시면 about 전치사가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at 뒤 같은 경우는 얘도 어쨌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구성 요소인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가 뭔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뒤에 보시면 may 앞에 주어가 없네요. 그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at이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인 김에 이것도 설명할게요. lie는 놓여있다 라고 지금 아래 적어놨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네. 여기 옆에 적어볼까요? lie가 있고 lay가 있어요. 제가 수업시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lie는 자동사로 놓여있다, 눕다 라는 뜻입니다. lie는 놓여있다, 눕다 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lay 같은 경우는 타동사고요. lay는 타동사고요. 뭔가를 놓다 혹은 알 같은 걸 낳다, 알을 낳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사가 뭐예요, 타동사가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자동사는 자기 스스로도 완전한 거야, 온전한 거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친구예요. 뭔가가 놓여있다, 무엇을 놓여있다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무엇을 눕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들, 필요 없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부르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놓다, 휴대폰을 책상에 놓다,
아를 낳다. 이렇게 무엇을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이 어떤 동사는 3단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라이는 라이, 레이, 레인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라이의 과거 동사는 레이고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는 레인이고 이렇고 또 레이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라이의 과거 시제와 이 레이의 이 원형 형태가 같잖아요. 현재 시제 형태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하거나 어법 문제를 풀거나 할 때에 여러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따로 구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은 놓여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아까 서영이가 새로운 내비게이션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는 적외선 빛을 쏜데 주변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적외선 빛이 쏴졌잖아요.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돼? 튕겨요. 이렇게 튕겨진 그 빔은 어떤 빔을 쏘면 이 장치를 들고 장치에서 빔이 쏴지면 그 빔이 벽에 맞아서 튕기고 뭐 가구에 맞아서 튕기고 어딘가 맞아서 튕기고 하잖아. 걔가 conveys 전달한대요.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그러니까 저기에 벽이 있어요. 저기에 가구가 있어요. 저기 뭔가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전달을 한대요. To the device 그 장치에 전달을 하는데요. 근데 그 장치는 하고 지금 컴마 위치해서 앞에 있는 the device 이 장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치는 then raises little pins 작은 핀들을 들어 올린대요. 그러니까 얘가 저기서 쐈어 어디 맞았어 걔가 튕겨져서 그 여기 뭐가 있어요 하는 걸 장치에 보내줬어. 그런 다음에 이 장치는 작은 핀들을 들어 올린대. 왜 들어 올리냐면 to indicate 나타내려고 뭐를 where those obstacles are 그 장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핀을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봤었어요. 그림 보이세요 여기? 여기 위에 이렇게 핀이 9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치에서 뭔가 뭐가 표시가 안 지어졌었네. 여기에서 뭔가 이게 나와. 저기서 빛이 이제 나오잖아요. 맞아서 튕겨서 들어와. 그럼 여기 뭔가가 있구나 라는 걸 나타내려고 장애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이 핀들이 들어 올려진대요. 들어 올린대요. 이 장치가. 되시겠죠?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reading the positions and heights of those pins, 그러한 핀들의 포지션, 위치와 height, 높이를 읽음으로써 the user can understand the arrangement. 그 사용자는 배치를 이해할 수 있대요. 뭐의 배치? Of structures and objects lying ahead. 구조물과 물체인데 lying ahead 앞에 놓여져 있는 구조물과 물체. 앞에 놓여져 있는 구조물과 물체의 배치를 이해할 수 있대요. 즉, 내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어떤 뭐 가구나 뭐가 있을까? 가구밖에 안 떠올라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 핀이 들어 올려지면서 핀이 어떤 핀이 들어 올려지고 또 얼마나 올라갔는지 높이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앞에 이런 장애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를 이해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and 이렇게 동사 2개 can understand, can navigate 동사 2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navigate around them. 이렇게 내가 읽었잖아. 그럼 거기 가서 부딪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읽어서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럼 피해서 가야지. 해서 그런 장애물들을 다 피해서 내가 이 사용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되시죠? 여기 잠깐 분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lying 보이세요? lying. 요거는 lie 우리 아까 봤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에 ing가 붙어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 현재 분사라고 불렀는데요. 어디 써볼까? 여기 써볼까요? 우리 분사 했잖아요. 그죠? 분사는 어떤 친구였냐면 동사였던 애야. 동사였던 애인데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뭘로 쓰자고 하는 친구냐면 형용사로 쓰자. 형용사로 쓰고 싶어 하는 친구예요. 형용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적절치 않은 느낌이다. 이렇게 해보자. 형용사다 보니까 형용사는 영어에서 명사 꾸며줄 수 있고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뭐 pretty girl 이렇게 pretty는 형용사잖아. gir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사는 동사였던 애인데 ing를 붙인다거나 뭐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든다거나 해서 형용사로 쓰자라고 하는 친구가 분사고요. 이러한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분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현재 쓰는 거고 과거 분사는 과거에 쓰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었어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친구이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가 붙는 경우도 있고 동사에 뭐 en이 붙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저타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친구가 과거 분사입니다. 두 개는 이름이 다른 만큼 특징도 다르겠지요. 언제 쓰는지도 다르겠지요. 현재 분사는요. 능동을 나타낼 때 그리고 진행을 나타낼 때 씁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을 나타낼 때 그리고 완료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분사 설명은 수업 때 꽤나 길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분사 해석은 어쩌고 하는 혹은 어쩌고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 되는, 어쩌고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아까 방금 본 데서는 lying ahead가 앞에 있는 이렇게 structures and objects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놓여져 있는 구조물과 물체들의 배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을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요 페이지에서는 이 위치, 핀의 위치, 핀의 높이 무슨 말이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자세히 안 나왔어요. 우리 뒷페이지를 보면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The heart of this device, 이 장치의 핵심은요. 핵심은 뭐냐면 이 장치의 핵심은 뭐냐면 is a 3D depth sensor. 3D 깊이 어떤 그런 깊이 센서래요. 여기 보이시죠? 3D depth sensor. 요게 이 장치의 핵심이래요. 근데 이 3D depth sensor는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connected to a small computer. 작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 장치의 핵심은 작은 컴퓨터에 연결된 3D depth sensor입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지요. 여기에 보시면 또 우리 방금 봤던 뭐가 적혀 있나요? connected가 적혀 있어요. 그죠? 이 친구는 connect, 연결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에 ed가 붙어져 있는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connect A to B 하면 A를 B에 연결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depth sensor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 depth sensor가 작은 컴퓨터에 연결돼. 이 센서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분사인 pp가 쓰였습니다. 요렇게처럼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물어보는 어떤 어법 문제가 있다면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쳐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야. 그러면 그 명사가 이 동사의 동작을 하면은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쓰시고 당하는 거고 되는 거고 뭐 해지는 거고 이러면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장치의 핵심은 작은 컴퓨터에 연결이 된 3D 뎁스 센서래요. 요즘 작은 컴퓨터가 어딘가 있나봐요. 뎁스 센서 뒤에 연결이 되어 있나봐요. 서영이는 coded the computer. 서영이는 컴퓨터를 코딩을 했대요. 컴퓨터를 부호화를 했대요. 컴퓨터가 뭐 하도록 부호화했냐면 요거 해석은 어쩌고 과학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부호화하다 코딩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서영이는 컴퓨터가 to control the 9 motors, 9개의 모터를 control이니까 이렇게 조종하도록 부호화를 했대요. 근데 9개의 모터는 lined up in 3 rows of 3. 3개씩 3개의 열로 줄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 pp가 쓰였습니다. line up, 줄 세우다 라는 뜻인데 9개의 모터가 줄이 세워진 거니까 그래서 lined up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서영이는 컴퓨터가 그 9개 모터가 지금 여기 어디 있나 봐요. 그죠? 여기 아래에 그 9개의 모터를 조정을 하도록 컴퓨터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호화를 시켜놨대요. 뭐 하도록? So that은 어쩌고 저쩌고 하도록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었지요. 어쩌고 저쩌고 하도록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지금 모터를 조정하게 해놨냐면 so that each motor could move a pin up and down. 각각의 모터가 하나의 핀을 올리고 혹은 내리고 할 수 있도록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이 3개 연료 줄 세워진 이 9개의 모터를 컴퓨터가 조정을 하도록 부호화를 해놨다고 합니다. 요 문장에 따르면 지금 아까 모터도 9개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핀도 9개가 있어요. 즉 9개의 핀과 9개의 모터는 각각 자기의 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모터랑 핀이랑. 그래서 이 장애물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위치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모터가 핀 올라가, 핀 내려가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모터는 하나의 핀을 자기랑 짝짝꿍이 된 그 핀이 올라가게 혹은 내려가게 할 수 있도록 서영이가 컴퓨터를 코딩을 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e sensor can scan 18 blocks of space before it. 그 센서는 스캔할 수 있어요. 18개의 장소의 블락을 before it, 그것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장치를 쓰면은 그 앞에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18개의 블락으로 요 장치가 알아서 이렇게 나누나 봐. 그 상태로 이제 스캔을 한대요. 근데 이 각각의 블락은 each 0.06 세제곱미터 in size 0.06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각각의 이 블락의 사이즈는. 보시면 여기도 펜이 남아있군요. 보시면 요 장치가 이렇게 있지요. 요 장치 앞에 18개, 그러니까 9개씩 1층, 2층 해가지고 총 18개의 블락으로 얘가 나뉘어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어요. 그죠? 스캔을 하는데 이제 스캔을 하는 중에 when it detects an obstacle in any of these blocks, 이 블락들 중에 어떤 것에서든 장애물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장애물을 감지를 하게 될 때 the corresponding pin, 그 해당하는 핀은 rises, 올라간대요. 어디로? to either the middle or high position. either A or B 하면은 A 또는 B, A 아니면 B라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이 18개의 블락에서 뭐 어딘가에 지금 장애물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위치와 상응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걔랑 짝짝꿍이 되는 이 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운데 줄 높이 요 제일 안쪽에 여기에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에서도 가운데 줄에 제일 안쪽에 있는 요 핀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짝짝꿍이 되는 그 상응하는 핀이 올라간다. 중앙 혹은 높은 위치로. 즉, 요 지금 높이 값은, 이 핀이 올라가는 높이 값은 중간이냐 아니면 하이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 미들로 올라가든가 하이로 올라가든가 한대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height of the obstacle. 그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서. 즉 장애물이 막 되게 높아 이러면 이제 높이 올라갈 거고, 아니면 이제 중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서 중앙 아니면 높이, 미들 아니면 하이, 요 두 가지 높이 값으로 해서 요 핀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by running your hand over the 9 pins, 9개의 핀들 위에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 봄으로써 you can tell,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뭐를? where the obstacles are,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how high they are, 그것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야, 움직이는 거 손이야.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가운데 줄 여기 안쪽에 핀이 올라와 있네 하면은 장애물이 이 위치에 있구나, 내 앞에 이 위치에 장애물이 있구나, 위치 알 수 있어요.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핀이 높게 올라와 있어. 그러면 장애물도 높이 있구나 라는, 이 장애물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겠지요.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락을 휘리릭 보고 이 혼자 하는 원맨쇼 수업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서영's device worked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서영이의 장치가 작동을 했을 때, 여기 work는 작동하다 라는 뜻이었죠.
서영이의 장치가 처음에 작동을 했을 때 she didn't believe it.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았대요. 내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이게 되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서영이가 뒤에 봤더니 to b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를 it wasn't a mistake, 그것이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그냥 실수로 뭐가 된 거다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든 거 맞아 라는 걸 확실히 하려고 she shut it off, 그것을 껐대요.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요? 장치겠죠. 서영이 장치. 이 장치를 꺼버렸대요. 그리고 and rebooted it, 재시동을 걸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입니다. 껐다가 켜보았대요. 이렇게 대명사 목적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랑 부사랑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하나의 동사 뜻을 이룰 때 이렇게 동사 하나, 부사나 전치사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뭐 구동사 혹은 이어동사 등등으로 부르는데 그 친구의 목적어가 이렇게 it 같은 대명사일 때는 여기 보통 목적어 동사 뒤에 오잖아요. 근데 요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랑 부사 혹은 전치사 사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치를 껐다가 그 장치를 재시동을 다시 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래서 when it worked again, 다시 그것이 작동을 했을 때, 여기서도 다 지금 디바이스 받고 있어요. 그 장치가 다시 작동을 했을 때 she started screaming with joy,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대요. It had been 7 long months of research, building and testing. 연구하고 만들고 테스트하는데 얼마나? 7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고 만들고 테스트하는데 7달이나 걸렸대요. 긴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녀는, 그러니까 서영이는 imagines, 상상을 한대요. 뭐를? A future version, 미래의 버전, 앞으로에 있을 버전을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버전은 어떤 거냐면 that could be connected to a smartphone,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될 수 있는 미래의 버전, 앞으로의 버전을 상상을 한대요. 근데 그 앞으로의 버전은 아직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버전은 with more pins and more height positions, 더 많은 핀과 더 많은 높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버전을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버전은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또 핀도 9개밖에 없고 높이 값도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연결될 수 있고 핀도 더 많고 위치 높이 값도 높이 이런 미들 하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아니라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있는 그런 앞으로의 버전을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스마트폰 늘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휴대성 좋게 이 기기를 시각장애인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핀이 더 많으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2가지가 아니라 좀 더 자세하면 진짜 장애물이 정확히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잘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앞으로의 버전을 서영이가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고요. 어법 설명을 잠깐 또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connect A to B가 A를 B에 연결시키다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하는데? 코드 앞에 주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선행사는 a future version입니다. 요게 선행사. 근데 이 future version, 미래의 버전이 스마트폰에 연결돼. 이 미래의 버전은 연결이 되는 그 연결되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e connected to 수동태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동태. 우리 수동태 언제 써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당할 때, 해질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주어는 a future version이잖아요. 왜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으니까. 얘가 원래 future 버전이었는데 지금 얘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어는 원래 얘였던 거지. 그죠? 미래 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래 버전이 연결하는 거 아니라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수동태 be connected to가 쓰여져 있고요. to 뒤에 지금 어디 연결되는데에 대한 스마트폰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지금 한 2시간 해가지고 2시간 더 많은 반은 3시간까지도 걸려서 끝낸 분량이었는데 혼자서 하니 지금 시간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얼마나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니 아무래도 빨리 되긴 하는군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 및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녕입니다. 이만. 빠이.